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3천선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 한 해 주가 그리고 경제 전망은 어떨지 이성일 선임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천 넘었죠? 지금은 예. 어떻습니까? 뭐 들어오기 전에 보셨나요 혹시? 네, 지금은 이제 3천 전후로 지금 오르락 내리락 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침 장 열리자마자 최고 3,027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예. 뭐 1956년에 증시 개장한 이후에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2,000선을 넘었던 게 2007년 7월이었으니까요. 예. 한 13년 만에 이제 앞자리 숫자를 바꾼 거죠. 예. 근데 뭐 당시에 올라갔을 때 7월 25일이었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2,000 딱 하루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1,600선까지 갔다가 이게 나중에 2,000선을 완전히 회복한 게 2010년이었거든요. 예. 3년 걸린 거죠. 그 사이에 뭐 리만 브로더스 사태를 비롯해서 이제 미국에 굉장히 큰 금융 위기가 있었고 뭐 이제 그 이후에 10년은 2,000을 중심으로 해서 1,800에서 2,200 사이를 오가는 뭐 그 박스피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예, 박스 안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한 증시라고 해서 코스피의 다른 이름으로 이제 그런 게 불리게 된 그런 이유죠. 예. 예. 자, 이게 과열이다, 네. 거품이다, 네. 뭐 혹은 뭐 그렇지만은 않다, 펀더멘털이 있다, 뭐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분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어렵지만. 참 답이 예. 없는데 저는 오늘 이제 들어오기 전에 다시 봤는데 2,800이 작년 24일이었어요. 12월 예. 24일. 그리고 2,900 간 게 바로 엊그저께 올해 첫 거래일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빨리 올랐었던 적이 과연 있을까? 뭐 그런 것 때문에 과열이라는 얘기, 그런 걱정 굉장히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예. 뭐 저는 사실 뭐 시장을 계속 보는 사람은 아니라서 예. 이런 분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이론 이런 걸로 비춰보면 과열이 맞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다라고 본다면 이렇게 꼭 그걸로 단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게 아마 종합적인 얘기인 것 예.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돈이 많이 풀렸다, 시중에 저금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곧 조정이 올 거고 그 폭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이제 당연히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업의 가치 산정 기준이 좀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 2010년에 우리가 좀 주가가 좋았었는데 그 당시 이제 주도 업종들을 보면 정유, 조선, 철강 이런 제조업이었거든요. 예. 그거는 재료를 사다가 와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붙여서 다시 파는 뭐 이런 전통적인 제조업이었고 당시에 무슨 첨단 산업, 신산업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스마트폰 하나, 삼성전자 기업 예. 하나 뭐 이런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래서 뭐 이익의 10배, 20배를 주가로 보는 게 뭐 적당한 그런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배터리, 예. 뭐 바이오, 비대면 산업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신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 산업에서 또 핵심 기술들을 우리 회사들이 많이 갖고 있고요. 또 그것이 회사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또 여럿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다른 기업들, 뭐 10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익의 30, 40배 정도를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기준을 어느 정도 적용을 하는 게 그렇게 무리는 아니지 않겠느냐. 예. 이런 게 이제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변화는 자산 배분의 문제인데요. 국민들이 여윳돈 아니면 미래를 위한 돈을 어떤 방식으로 저장을 할 것이냐인데 과거에는 이게 부동산에 거의 7, 80%가 매여 있었다면 지금은 이게 이제 주식 시장으로 많이 예. 이제 흘러갔는데 뭐 이 두 가지 뭐 다 맞거나 최소한 하나 정도라도 맞는다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여러 전문가들이 여기 네. 이제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네. 하나는 거품 쪽에 극단적인 전망이 그렇죠. 있고 예. 하나는 또 펀더멘털에 있다는 그 극단적인 전망이 있는데 그렇죠. 그 중간 어디쯤 갈 가능성이 그 상식적으로 많은 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 지금 실물 경제는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예, 때. 예. 그 실물 경제가 이렇게 나쁜데 3천을 뚫었다는 게 불안감의 어떤 요인일 텐데요. 그게 가장 큰 요인이죠. 예. 속도와 함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물 경제는 예측은 어떻습니까? 언제쯤 회복될까요? 보통 이제 주가가 실물 경제보다 빨리 가는 건 맞는 예.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럼 이제 얼마나 빨리 회복될 것인가 이게 관심이잖아요. 근데 요 예측이 굉장히 또 좀 다릅니다. 예. 이게 이제 성장률 전망에 대한 그 예측치가 이제 굉장히 나오는데 가장 긍정적인 예측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데 3.2% 이제 성장률 올해 될 거다라고 예. 예측을 올 한 해 하고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2021년이죠. 예, 코로나 이전보다 이제 나아진다는 얘기고요. 민간 연구소의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거는 마이너스 8%를 예. 예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 아주 극과 극의 상황인데 뭐 좀 의미 있는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거는 코로나 이전을 과연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예. 이제 본다면 예. 사실 1% 초반대만 되면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 돌아가는 예. 상황이 그 정도 규모는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르는 변수는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는 게 코로나 확산세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또 그리고 그 하위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될 것이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 겨울에 예. 이전에
집단 면역이 가능하냐, 예. 아니면 뭐 그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의 경제 접종이 활동이 간다면,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뭐 1단계에서 1.5단계를 좀 오고 가는 수준 정도가 된다면, 그러면은 긍정적인 시나리오 쪽에 훨씬 더 가까이 갈 것 같고요. 예. 그렇지 않다면 부정적인 시나리오 쪽에 가까이 가는 것도 어찌 보면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뭐 올해 겨울은 이미 이제 지나간 거고요. 접종한 후에 올해 겨울을 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고, 뭐 다른 나라보다는 빠르겠지만 뭐 이래서 수급과 이렇게 백신이 수급되는 거, 접종 속도 뭐 이런 것들 사실 하나하나 지금 따져야 될 난관들이 좀 많거든요. 뭐 정부 계획으로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1분기 시작해서 2, 3분기에 이제 마무리한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건데 그게 과연 될지, 네. 그게 이제 아마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가 어떤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다 보니까 네. 또 우리가 하면 되게 빠르게 하고 뭐 이런 건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깔끔하게 하고 예. 거기에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겠습니다. 접종을 네. 얼마나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 있냐는 기대를 걸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그중에 또 중요한 변수가 하나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일자리 그렇죠. 잃은 분들 너무 많은데요. 네. 그건 어떻게 될까요? 올해 사라진 일자리가 22만 개거든요. 예. 이 수준을 회복할 것이냐는 긍정적인 시나리오 속에서도 예. 안 되는 걸로 지금 보통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이시죠? 예. 정부에서도 지금 한 15만 개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한국은행은 13만 개 정도 얘기하는데 예. 올해 없어진 게 22만 개 되니까요. 예. 근데 이런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장은 하는데 고용이 없는 성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인데, 이게 경제가 회복된다고 해서 바로 일자리가 회복되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닫은 곳들 새로 시작해야 되고요. 또 일자리, 그러니까 사람들을 줄였던 회사들이 다시 이제 이제 전망이 괜찮아졌구나라는 것이 이게 확실하다고 확인이 될 때까지는 채용을 쉽사리 늘리지 않는다 예. 하는, 이제 이게 이제 그간의 이제 경험들로 볼 수 있는 데이터인 거죠. 또 다른 변수는 이제 다시 고용을 할 때 과연 사람을 쓸 것이냐, 네. 아니면 기계나 로봇으로 이것을 대체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도 있을 거거든요. 뭐 잘 보시겠지만 식당에서 주문받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이게 이제 뭐 밴딩머신, 그 기계, 간단한 기계로 이제 대체되는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과연 이게 다시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쪽에 훨씬 더 무게가 지금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비대면 경제라고 불리는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백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떨어지는 이유, 이거 설명하는 한 가지 그 논리가 뭐냐면 사람들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예. 거다 뭐 하는 거거든요. 이런 데서도 좀 나타난다고 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100%가 아니라 80% 수준까지 모든 게 회복되지만 20%는 영원히 안 돌아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분들도 많고요. 예, 그 중에 핵심이 아마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한 건 일자리, 그 잃어버린 일자리,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부의 지원이나 여기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이란이요. 아, 예. 우리 선박 억류했는데 네. 이게 무슨 몇 억 불이요? 70억 달러? 예. 이게 인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정부에서 인질범 잡고 있는 건 오히려 한국 정부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이란이 우리 은행에 갖고 있는 돈이 70억 달러 됩니다. 예. 달러는 아니고 원화로 갖고 있는데, 이 돈이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 이란이 우리한테 원유를 팔고 받은 돈인데 받아가지 못한 겁니다. 예. 받아가지 못한 이유는 2018년에 시작된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이고요. 때문이겠죠. 예. 예. 이걸 주려면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뭐 허락 아닌 허락을 미국에게 받아야 되는데 네. 미국이 이걸 허용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는 이란의 원유 수출 자체를 막으려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숨통을 조이려고 했던 예. 건데, 뭐 일부 나라들은 그렇게 실제로 수입을 하지 않았고요. 근데 우리는 수입은 하되 대금은 달러로 이란에게 주지 않는 방식을 선택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해왔던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있었고요. 예. 또 뭐 룩셈부르크에 그 거래소가 있는데 거기에도 뭐 이란의 돈이 뭐 수조 원 정도 예. 지금 묶여 있다고 해요. 중국은 미국과 이제 싸우는 와중에 돈 줬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몇 개 이제 국가들은 여전히 이거를 잡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근데 네. 이란도 우리가 주기 싫어서 주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잘 있을 알고 텐데 있죠. 이건 뭐 예. 분명히 누가 봐도 미국을 향한 시위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해법을 찾아야 될 텐데요. 그렇죠. 네. 이란이 뭐 우리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그게 무슨 백신 값으로 대신한다. 이게 일단은 재미있는 발상인 것 같은데 가능은 한 겁니까, 법으로? 양측이 지금 얘기는 예. 하고 있다고, 이미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얘기를 해서 이 백신 값으로 줘도 되느냐, 예. 가능하다라는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란은 이걸 믿지 못하는 거죠. 이게 혹시 미국의 이 통제하로 넘어갔을 때
미국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예. 줄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지금 이란의 걱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이란에서는 최근에 원유값을 비트코인으로 받는 게 어떻겠느냐. 예.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해 실무적인 준비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이 안에서 미중 갈등도 있고 뭐 비트코인의 사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이 안에서 또 얘기들이 되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국내 정치, 네, 국제 정치 할 것 없이 불신이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거 있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